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탑 자산관리 김경화 전문가님 그리고 박주영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경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어떤 질문에도 현명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보험의 초록창 보험닷컴 김경화인데요. 오늘은 간병인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에 의한 좋은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박주영 전문가님은 어떻게 채워주실 예정인가요? 네, 내가 아플 때 누가 간병해 줄까 참 걱정 많으시죠?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봐주나 생각하면 저도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든든한 두 분과 함께 그러면 보험스쿨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간병인 보험 꼭 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질병에 걸릴 걸 대비를 해서 지금이라도 미리 간병인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건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두 전문가님 모두 필요하다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경화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저희가 한평생을 살면서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안 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행복한 삶이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나 또 혹은 본인 내가 정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우리 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나의 간병을 서로 맡겠다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해질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배우자가 만약에 다쳐서 아니면 큰 질병을 얻어서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한다고 먼저 나서겠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서게 하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이러면 회사에다가 단기간 2일이나 3일 정도 입원을 한다면 월차나 연차를 써서라도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제가 간병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골절도 좀 심한 대퇴부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 보통 한 3, 40일 정도 입원을 하시거든요. 이러면 내가 과연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걱정을 하고 계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병인이 꼭 필요하긴 하죠. 간병인이 꼭 필요한데 이 간병인 때문에 저희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간병 실직 상태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얼마나 드는가, 간병인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의 간병인비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한 달에 받는 수입이 2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2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80 이하로 되시는 분이 85%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수입보다는 간병인비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병 실직 상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직장을 별로 난 정말 직장 생활이 별로 나랑 안 맞아. 이런 직장이라면 간병 실직 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지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그 프라이드나 이런 것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병 실직 상태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간병인 보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병 실직 상태를 보니까 정말 앞이 좀 컴컴해지는 것 같아요. 월 평균 2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직장도 뭐 불가피하게 잃을 수도 있고 돈도 돈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는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자, 박조영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요. 네. 1인 가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미혼이랄지 또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거 아실 테고요. 돌싱, 그리고 나홀로 노인 등 혼자 살게 되는 이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아프게 되면 정말 큰 일이 생기는데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간병인 보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삶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가족 중에 과거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간을 했었을 텐데 최근에는 그 또한 힘들지 않아서 서로 다투게 되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큰 질병 걸렸을 때 물론 단기간에 2, 3일 정도 입원하는 것 정도는 가족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주일 넘게 되고 10일 넘게 되고 한 달 넘게 됐을 때는 정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병인이 필요할 거고요. 또 수술해서 또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반드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좀 생각해서 챙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 나는 간병해줄 사람이 있는데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은 워낙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병인 보험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네. 간병인 보험 보장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네. 텐데 이쯤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에다가 상해 간병인 지원 일당 10,000원 넣으시고 뭐 질병 간병인 지원 일당 10,000원 넣으시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 돈도 너무 진짜 커피에 한두 잔값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심각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이런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좋은 상품도 몸이 아프면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금액은 표준체, 건강체이시고요. 유병자들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요거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요 정도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 요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간병인 지원 일당을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 간병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화를 주시면 1대1로 뭐 2명에 1명 이렇게 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프면 나를 담당하는 전담 간병인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도 잘 받으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이런 분들이 24시간 동안 저를 케어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길게는 180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간병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병원에서도 이런 거를 다 지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요즘 병원에서 통합 간병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합 간병인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병실이 4인실이나 뭐 5인실 이런 경우에 2인실, 4인실 이런 경우에는 그 병실에 같이 있는 4명의 1명의 간병인을 부르셔가지고 n분의 1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간병인비가 12만 원 들었다 그러면 4분의 1로 해서 본인이 담당하시는 금액을 내는 건데, 우리가 요 간병인 안 부르면 입원 일당 10,000원 가입하시면 10,000원 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10,000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 간병인 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모든 보험사에서 다 출시를 하셔가지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선택의 중요성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가 굳이 간병인을 안 불러서 입원 일당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부담하는 n분의 1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실 거면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히나 전문 간병인이 오기 때문에 뭐든지 전문가가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또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간병인 보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어떤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간병인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추세가 늘었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간병인에 대한 직전 8년간의 어떤 통계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때 2012년 때 가입해서 간병인을 사용했었을 때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간병인 지원비가요, 하루당 8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점점 10만 원대가 넘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 기준은요, 하루당 간병인을 24시간 쓰는데 12만 1,000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약간 장기간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직 간병이 생기고 한 달에 간병인 지출 비용이 280만 원 평균이 나왔던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간병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어쨌든 간병인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병인 상승 비용을 봤었을 경우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분의 근심을 싹 없애드리려고 보험료를 한번 예시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은 표준체와 그리고 병을 이미 올해부터 시작돼서 갖고 있는 유병자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예시해 볼 텐데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부터 제가 예시해 보겠습니다. 4, 5, 60대부터 이제 가입은 물론 더 많은 65세까지 표준체는 가입이 가능하고, 유병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오래도록 병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표준체 40대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가능하세요. 최저 보험료 10,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대 같은 경우도 1, 2만 원대.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도 뭐 2, 3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유병자가 되게 되면 약간 조건이 달라지죠.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프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체보다는 앞으로 입원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약간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간병비를 사용하는 그 담보에 대한 비용은 10,000원대일지라도 최저 보험료 3만 원 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이상을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시면 빨리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혹시
질병이 있어서 앞으로도 나는 더 입원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혹시 약간의 가벼운 증상들로 인한 뭐 병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할증으로서 약간 표준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지만 그래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이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간병인 지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질병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 이 보험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무래도 유병자 분들은 조금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스쿨 1교시를 통해서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네. 60세 되시는 여성분이 연락을 주신 건데 네. 아드님이 올해 취직을 하셨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엄마가 보험료를 쭉,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가입을 해준 건데 네. 엄마가 보험료를 10년 동안 쭉 내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까 네. 보험료를 본인이 낸다고 넘겨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좀 불안한 거야. 예. 이거를 그냥 넘겨줘도 될지 어떨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부분인데 과연 아들 보험료와 보장 금액 적당한지 그다음에 보장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10년 전에 든 네. 보장 내용이라. 그리고 요즘 보험 방송을 좀 자주 보셔가지고 갱신이 있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여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아드님께서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축하를 드려야겠어요. 네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보험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뭐 보장 금액이나 보장이 적당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보험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의 보험은 어떤 상태였나요? 기존 보험 보시면 보험을 한 회사 상품을 2개를 가입을 하셨는데 네. 가입하신 지 10년 대신 이 통합 보험 6천만 원짜리 2개 6천만 원짜리 가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한 5년 후에 추가로 6만 원짜리 보험 상품 하나 더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납입 중이세요. 예. 근데 이제 이 보험에 참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가입하실 때는 아마 엄마도 모르셨을 거고 음. 그리고 가입할 때 이 상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10년 전 상품과 네. 지금 상품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전제품도 업그레이드 되듯이 맞아요. 예, 네. 보험 상품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보험에 가입을 해두신 상태고 보험료는 조금 비싸 보인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어떤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어 있던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지금 화면에도 빨간 X표가 세 네. 개가 다 나와 있죠. 그러네요. 보장 금액을 물어보셨는데 이 상품 자체, 두 가지 상품 자체가 다 CI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CI 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 중에 최초 발생한 질병 한 가지만 보장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장 금액도 X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예전에 10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이었어가지고 요즘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담보 굉장히 좋고 네. 수술비 담보도 너무 좋은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담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안타까워서 X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보장 기간도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수술비나 이런 담보들이 다 3년마다 갱신이세요. 아이고. 네, 거기다가 80세가 만기. 예. 이게 지금 엄마가 나 그때 10년 전에 들 때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10년 전에는 이런 상품을 주로 많이 판매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받으셔서 네. 넘겨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까 가전제품도 말씀하셨지만 가전제품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우리 건강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원하시던 부분은 충족이 안 되어 있는 기존의 보험 상태를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존 보험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두 보험 모두 다 CI 보험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에 웬만하면 다 100세 만기, 뭐 90세 만기로 하는데 80세 만기는 평균 수명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갱신 특약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의 보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손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멘토 박주영 전문가님. 네. 오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설명해드릴 보험 멘토 박주영입니다. 오늘 시청자님의 사례는요, 두 건 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첫째는요, 두 건 중에서 통합보험이죠. 통합종신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이름은 통합보험이지만 실제로는 CI보험이에요. CI보험. 그래서 CI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조금 전에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살짝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보험 두 건 중에서 첫 번째는 CI보험이었고요. 두 번째 또한 나이에 맞는 보험이라고는 했지만 이것 또한 CI보험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입하신 것과 2014년에 가입하신 것이 추가로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CI보험을 두 건 준비하신 사례이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CI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는 11만 5천 원대이지만 20년 납으로 100세 그러니까 종신토록 보장이죠. 종신 보장인데 이 안에 특약은 8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결국은 80세에 납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80세까지 계속 인상되면서 납입해야 되는 이런 보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건을 동일하게 CI로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건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펙트 통합보험 보실 텐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주계약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CI 보험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최초에 가입한 가입 금액 6천만 원은요. 사망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보장 6천만 원이 내가 중대한 질병, 즉 CI라는 진단을 받게 됐었을 때요. 최초에 한 번, 그리고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장을 받게 돼 있죠.
거기에서 여기 지금 가입하신 시청자님은 50% 선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한 번 받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암이 걸렸다라고 하시면요. 나머지 뇌나 심장, 기타 아무리 많은 종류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나한테 해당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약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아드님이 현재 28세이세요. 그러면 2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을 가질 텐데 보장이 80세 만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특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해나 상해 특약 같은 경우는 기본 담보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험 가입하실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러면 CI 주계약 안에 있는 이 50% 3천만 원 외에는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실손의료비가 들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계약과 특약 종류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들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는 이제 시청자님과 상담해서 하는 거지만 일단 보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암 치료 특약이라 그래서 진단비인가 하고 봤더니 암으로 입원했었을 때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 주는 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보장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동일한 보장이면서 이름만 다른 두 번째 보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4년에 가입하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똑같이 나이에 맞는 CI 보험이에요. CI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한 질병 시에 딱 한 번만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는 나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네, 60세 때와 80세 때와 종신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 사망 보장인데 그 안에 60세 안에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50%인 1,50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사망 시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80세는 또 뭘까 봤더니 80세 안에 만약에 60세까지 아무 일 없고 건강하다가 80세 때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80% 선지급입니다. 그러면 60세도 주고 80세도 주냐? 그게 아니죠. 네, 60세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냥 80세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한 번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80세 안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80%인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에는요,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질병들이 노출되는 이 시대에 한 번만 받고 끝내는 것은 내 생이 너무나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약에도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릴 건데요. 특정 수술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특약은 전부 갱신이면서 3년마다 인상되면서 80세까지 납입하셔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특정 수술이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관열과 비관열이라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관열 수술 같은 경우는요. 그 절개 부위를 자르거나 째거나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스텐트 삽입이나 또 혈관을 통해서 하는 신의료 기술들을 동반해서 하는 수술을 비관열이라고 하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최근에는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관열 수술 시에 300만 원 그리고 비관열 수술 시에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료비가 상승되고 수술 비용이 높아지고 이런 시대에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갖고 우리가 충분할까요?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보험은 당시에는 이런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고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CI 보험이 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안 좋다라고 하는지를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다음 장에 제가 CI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CI라는 것은 중대한 질병 발병 시에 처음에 가입한 그 가입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입 금액 중에 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종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이 많은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발병하는 딱 한 가지만 딱 한 번만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걸 다 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착순 1번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100%도 아니고요. 50% 또는 80%라는 퍼센트를 정해놓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사망 시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수시대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내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치료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보험 2건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뇌혈관 같은 경우나 혹시 또 뭐 심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대안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보장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심장 하게 되면요. 시청자님께서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 갖고 있으실 거고요. 뇌 관련이면은 뇌치료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시청자님께서 오늘 사례로 주신 이 보험에는요. 진단비가 그거조차도 가장 보장의 범위가 작다는 이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요. 심장 관련해서는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뇌 관련 질환에서는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뇌졸중 특약을 비롯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 가장 우리가 흔하게 어떤 경우라도 뇌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신의료 수술을 해서 비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요 보험 가입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서 보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볼 텐데요. 지금 시청자님의 2건 중에서 물론 다 정리하고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님과 충분히 상담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내용인데요. 일단 아드님이 28세이고 곧 결혼도 하셔야 되고 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첫 번째 CI보험 6천만 원은요. 10년 납입하셨고 이 10년만 납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계약은 가져가시고 그 안에 있는 실손의료비까지 유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2건의 보험료는 17만 5천 원대인데요. 23만 5천 원으로 한번 대안을 해드려 보는데 이 첫 번째 보험은요. 특약은 갱신이라 전부 삭제를 하시고 주계약과 실비만 가져가는 부분 하시고 두 번째 6만 원대 나가던 CI보험은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훨씬 많은 담보를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보시겠습니다. 지금 2건 보험 중에서 약간 이제 보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약간 추가가 되긴 했지만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갱신되지 않는 담보 20년 납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80세 보장 만기였던 것을 100세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담보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딱 한 번만 최초에 한 가지만 보장했다면 이번에는요.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1천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 보장하면 진단비는 최초에 한 번이지만 수술비는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토록 살아가는 동안 내내 치료비가 충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골절이나 상해 이런 부분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특정 수술비 64대 수술비 또는 1호종 수술비까지 중복해서 반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 후유와 상해 후유까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은 담보가 필요한 이런 보장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100세까지 가는데도 후회함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문제점이었던 갱신을 정리하고 비갱신으로 80세 만기였던 것을 100세로 그리고 한 번에 그쳤던 것을 각각 횟수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많은 보장을 준비할수록 할 수 있도록 6만 원 추가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보험 멘토였습니다. 네, 보험 멘토 박주영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마무리가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게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 모두 네. 다 올 동그라미가 나왔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퍼펙트 종신보험은 우리 앞서 박주영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주계약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네. 10년 동안 납입할
기간이 또 있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 실손이 포함돼 있어서 주계약하고 실손만 남겨두고 나머지 특약들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너무나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20년납 비갱신 상품으로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비 5천만 원이죠. 네,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씩. 예. 예, 그다음에 뇌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도 2천만 원씩, 수술비도 2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동그라미를 드렸는데 보험료가 살짝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도 네. 3년 갱신에 80세까지 보험료 내는 부분하고 네. 기존의 보험료로 그다음에 이 금액을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를 우리 어머님하고 아드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나 충분히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드렸더니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족했던 부분들, 뭐 요즘 수술비 담보도 좋고 한데 그런 게 기존엔 다 빠져 있었잖아요. 다 추가를 해드려서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는 80세 만기였는데 100세 만기로 바뀐 거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합리적으로 담보를 잘 넣어드렸고 보장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보험료가 좀 비싸도 보장이 많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좋은 것들을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이렇게 잘 맞춰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또는 뭐 내 자녀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의가 많았던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명인 홍지연 전문가께서 치매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 명인 홍지연입니다. 예, 그동안 질문이 많으셨던 그런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가입하시는데 궁금증이 많으셨던 거 이번 시간에 잘 알려드리고 또 가입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치매 그러면은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 들어있어서 하나씩 지워지고 하나씩 사라지는, 그래서 어느새 새하얗게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언가를 계획을 하셨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집 밖에 나갔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집을 돌아가는데 집을 찾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물며 집 앞에 갔는데 요즘에 번호키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번호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집에 못 들어가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처럼요, 기억이라던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한순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면 치매가 아닌 건망증으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또 특히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현상들이 한두 번씩 발생을 했을 때는요, 치매 초기 증세의 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라는 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기억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지에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구분이 안 돼서 계속해서 식사를 요구를 하는 그런 기억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언어나 늘 사용하시던 물건의 이름, 명칭, 숫자 같은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언어 장애도 있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 넘나들면서 하물며 20대, 10대의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제 아시는 지인분의 어머님이 중증은 아니셨어요. 중증은 아니셨는데 치매 초기 증세 때 가끔 밖에 몰래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셨다가 길을 잃고 못 찾으시니까 온 가족들이 온종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파출소 앞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님을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심해지셔서 식사를 드렸는데도 식사를 안 드셨다고 우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폭언을 내세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뭐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돈이 좀 없어지셨나 봐요. 예, 훔쳐갔다고. 이렇게 훔쳐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런 폭언까지 좀 말씀을 하시고 성화를 부리시고 가족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치매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상 현상이라던가 이상 행동이라던가 성격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도 얼마 전에 최근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드렸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요양원에 가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간병비 비용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간병비 비용을 좀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간으로 간다 그러면 치매는 오래 사는 게 문제잖아요. 장기간으로 간다 그러면 이 간병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소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요. 최근에는 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매 환자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매 원인에 의해서 종류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치매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병이 많은 질병, 뇌세포의 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이 치매는요, 무려 보시다시피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73.1%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뇌혈관 질환으로 뇌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요,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좀 악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 치매라고 또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예전에 과거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에게만 생기는 게 치매인 줄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대, 50대의 분들한테 많이 발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상 병원에 가보면요, 30대이신 분들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러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 나이 드신 분만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미리미리 대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65세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가장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섭고 두렵냐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의 두려움이 그만큼 많이 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숫자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로 발병이 되는지. 숫자로 알아봤는데요. 11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11분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환자 치매 수를 보면은요, 무려 7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 70만 명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늠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주도 인구수 알고 계세요? 제주도 인구수가요, 지금 현재 67만 970명이 된다라고 해요. 어떠세요? 이 숫자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숫자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건데
실상 우리 주변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요양원이라던가 집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치매 환자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분들은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루당 도움이 필요한 그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9시간이나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할 때는 어쨌든 간병을 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간 간병인 사용 비용이요. 무려 2,700만 원이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간병인을 고용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자니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또 일부적으로 간병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치매 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알아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또 많으신 분들이 고민들을 하세요. 치매 보험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지급받는데 좀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지급받는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 10월에 좀 개선이 됐어요. 지급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요. 예전에는요. CT라든가 MRI, 뇌 영상에 있어서 치매 소견이 반드시 보여져야지만 그리고 90일 이상의 약을 복용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이 치매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CT나 MRI, 뇌 영상 사진에 이런 치매 소견이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 의사의 인지 기능이라든가 종합적인 평가만 있다 그러면 치매 판정을 받아서 치매 진단금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매 초기 증세에 나는 좀 많이 목돈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치매 진단 한번 받게 되시면 장기간 오래 가잖아요. 또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무려 한 12.6년을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좀 위주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명보험사의 생활비와 또 손해보험사의 진단금, 초기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손해보험사의 진단금과 같이 해서 준비를 해서 비교를 해봐드렸는데요. 해봐드릴게요. 보시면요. 생명보험사에서 진단금은요. 경증일 때 300만 원, 그리고 중등도일 때 500이나 혹은 1,0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2,000만 원을 받는 동시에 생활비, 월 생활비를 100만 원을 매달 종신토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요. 경증일 때 500만 원, 중등도일 때 2,000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 2,0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생명보험사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거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초기 증세일 때 목돈으로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해보험사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매 한번 진단받게 되면 장기간 간병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매달 생활비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시면 생명보험사를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궁금하시죠? 보험료 보시면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보험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해지 환급형의 20년 납입 9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별반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나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비를 종신토록 보장을 하는데 3년 동안 보장을 하고 종신토록 준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CDR 척도 3일 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높은 현금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연령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초기 증사에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보장으로 받기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손해보험사에서도 생활비를 같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다소 비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생활비는 5년 확정 지급으로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렇게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생명사를 구분해서 원하신 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치매보험은요, 이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노후에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험명인 홍주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 또는 가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